외심이랑 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먼저 필요해요. 먼저 접선이 뭐예요? 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접선. 한 점에서 만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걸 보통 접선이라고 해요. 또는 곡선과 곡선이 만날 때도 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는 접선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닿았다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접해 있다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사용하는데, 그 접선처럼 삼각형을 딱 그렸을 때 이 삼각형을 밖에서 요 꼭지점들과 만나는 하나의 원을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내부 안에서 세 변과 만나는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는 원이다 라고 해서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안에서 만나는 원이다 라고 해서 내접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외심 같은 경우에는 외접원의 중심좌표를 외심이라고 하고요.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럼 외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21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밑줄 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접원과 외심. 한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원 O 위에 있을 때 원은 이 다각형에 외접한다 라고 하면서 원을 다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데요. 사각형 또는 오각형 또는 여러 가지 도형들 중에서는 외접원 혹은 내접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꼭지점들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외접원, 모든 변들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내접원이라고 부르는데, 삼각형은 무조건 하나의 외접원과 하나의 내접원을 가지거든. 근데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접원 또는 외접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에서만 외심, 내심이라는 걸로 따로 보게 됩니다. 한번 이어서 볼게요.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 정의 자체는 이거예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저거 아니에요. 저거는 성질이라고 해요, 이제. 성질이라고 해서 혹은 작도. 예전에 공구 개정에서, 지금 현재 2015 개정이잖아요. 근데 2009년 공구 개정에서는 이 성질, 작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외심을 찾는 과정 자체를 좀 중요하게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긴 했어요. 아직도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은 비중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는 요로 외심이라는 걸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는 추세로 가고요. 그거의 성질 중에서는 이런 성질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도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무 삼각형이나 하나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게 작도 또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각의 이 선분의 7. 조금만 더 이쁘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모든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립니다. 수직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요.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또 여기서도 그립니다.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그러면요, 이거를 작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요새 교과서에 안 나오는 방법 중에 삼각형을 잘라서요, 꼭 그러니까 꼭지점과 꼭지점이 닿도록 접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꼭지점과 꼭지점이 닿도록 접어서 접은 자국, 또 다음 변을 접어서 접은 자국, 그 접은 자국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한 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집니다. 뭐예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교점에서 꼭지점까지의 선분을 연결했을 때 작은 삼각형 하나가 생겼어요. 그지? 작은 삼각형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 작은 삼각형, 여기를 O라고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다 쓸게요. 작은 삼각형 하나에서 밑변의 수직이등분선입니다. 밑변의 수직이등분선이 어떤 꼭지점을 지나면 이 삼각형은 뭐라고 불러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즉, 삼각형 OBC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뭐가 같아서? OB와 OC가 같아요. 왜? 그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 증명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밑변의 수직이등분선은 꼭지점을 지난다. 그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길이가 같아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길이가 같아지고요. 길이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심의 성질 자체는 뭐라고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성질은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각각의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작도하는 방법이 이제 수직이등분선의 각각의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알고는 계시되 달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종이접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를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고 넘어가자면, 지금 여기 있는 각각의 변을 A, B, C, 그리고 여기 교점을 O라 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을 D, E, F 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삼각형 A, OAD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OBD라는 삼각형에서 A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각 ADO와 각 BDO가 90도로 같고요. 그 다음에 OD가 공통입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인 AO와 BO가 같아지고요. 마찬가지 이유를 이용하면 CO까지 같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뭘 이용했다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거라고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이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그럼 그것만 이용해서 예제 1번, 5번 한번 볼게요. 요 뒤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 안 하고 요거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유제 이그젬플 5-1번 확인해 보시면, 자, 5-1번 보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오라 할 때,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뭘 말하는 거야? 외심을 말하죠. 외심의 성질 뭐가 있다고요? 밑변을 수직 이등분 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들 중에서 서로 모양이 같은 삼각형은 어디 있을까? 어떤 것들이 같은 삼각형이 돼요? 네, 한 변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되겠죠. 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요렇게가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합동인 삼각형을 찍어라 라고 하면은 어디야? AOE랑 BOE랑 서로 합동이 될 거고요. AOF랑은 COF랑 서로 합동이 되겠죠. 그냥 짝대기로 찍찍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BOD랑 COD가 합동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요. 다음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건 일단 기억 맞는 말인가요? 예.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습니다. 다음, 니은은요? AD와 AF가 서로 같으려면 AD와 AF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엔 두 삼각형이 합동이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디귿은요? OE랑 OF? 네, 상관없죠. 여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삼각형 AOD와 BOD, 네, 리을 맞는 말 OEC랑 OFC랑 네, 미음도 상관없는 말. 각 OAC랑 각 OCA랑 같죠? 왜?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어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비읍.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 OAC 이 길이와 요 길이 AO와 CO가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가 그리고 뭐기 때문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에요. 왜 저번에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그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5cm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둘레의 길이가 18cm인데 하나가 8cm면 나머지 길이는 5cm, 5cm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답은 5cm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외우셔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를 안 외우고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외심의 위치요. 근데 그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단원이 필요하냐면 3학년 2학기 과정에 원의 성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알고서 보면은 이걸 외우지 않고 이해가 돼요. 네, 한마디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삼각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각삼각형. 두 번째,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세 번째, 둔각삼각형.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선의 발을 한번 그러니까 수선의 수직이등분선을 내려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자, 두 번째. 이 선에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세 번째,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그리고 수직이등분선.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심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내부에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는요. 빗변에 있어요. 빗변에 중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외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중요도로 따지면 학교 수준의 문제에서는 직각삼각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개념을 설명할 때는 예각삼각형을 설명하고 문제를 낼 때는 직각삼각형으로 많이 나와요. 왜? 특이하거든. 그럼 요거 하나만 알려주면 되거든. 이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 뭐 빗변의 길이를 주고 나서 왜 저번에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냐? 고난이도 문제에서. 왜냐면 자, 여기서 꼭지점까지 길 연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림이 굉장히 더러워지거든요. 네. 그 더러워진 그림을 해석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아무래도 예각삼각형보다는 둔각삼각형이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예각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에,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도 써있죠. 그림에 보시면요.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으면 예각삼각형, 한 변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 삼각형 외부에 있으면 둔각삼각형이다. 근데 외심은 빗변의 중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밑에 쪼까맣게 나와 있는 글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1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작도 한번 해보십시오. 작도하는 방법 뭐라고요?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달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작도 이제 안 나와요. 예, 학원 교재가 옛날 교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그렇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구나라는 것만 확인하셨을 때 내부 변 위에, 선분 위에, 그리고 외부가 되면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인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직각삼각형 되게 중요하다, 학교에서 많이 나온다 라고 했던 것처럼 6-2번 문제 보시면 OC의 길이 한 번에 빡 구할 수 있죠. 4cm. 보자마자 4cm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예제 6번. 자, 방금 전에 했던 그 과정을 딱 거치면 바로 보자마자 에이, 괜찮아. 그거 다 안 채워도 돼.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자마자 반지름의 길이 얼마? 3cm. 그러니까 넓이는 얼마? 9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셨나요? 6-1번 잘 풀리시나요? 6-2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6-1번은? 대충 그린 걸로 퉁칠게요.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 30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빗변의 길이가 12cm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일단 우리 배웠던 요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해서 각각의 한 변의 길이가 6cm, 6cm, 6cm인 걸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길이를 물어봐요. A, B, O의 둘레를 구하래요. 우린 여기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럼 아무 이유 없이 30도를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0도, 30도 요각의 크기는 몇 도? 60도. 60도인 상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 정삼각형 된다. 그러니까 삼각형 A, B, O의 둘레는 얼마? 18. 다시 둘, 넷, 여섯 개로 가자. 요런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삼각형에 외심을 그리고 그 외심과 관련된 각을 표현해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x가 될 거고요. 한쪽이 y라고 한다면 여기도 y, 한쪽이 z라고 한다면 이쪽도 z가 돼서요. 삼각형을 나누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글씨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 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쓸 거냐면 각 A와 각 BOC를 한번 비교하려고 해요. 각 A라는 애는 y 더하기 z예요. 다른 말로는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y 더하기 z 대신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90도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럼 각 BOC도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각 BOC라는 애는 180도에서 EX만큼 뺀 값인데요. 얘를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90 마이너스 각 X라는 거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각 BOC는 A의 2배
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심에서부터 꼭지점을 연결한 각은 그와 마주보고 있는 꼭지각의 2배의 크기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연장선 이어서요. 여기 연장선 연결하면 얼마? 여기가 YY, EY, ZZ, EZ. 그래서 Y 더하기 Z가 A니까 EY 더하기 EZ니까 EA가 되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증명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이거를 많이 쓸 거다 라는 거죠. 이거는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한번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1번 X 몇 도? 보자마자 X? 1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한 각이 20도, 나머지 다른 각이 37도. 그러면 X랑 Y랑은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몇 도로 같아요? 33도로 똑같죠. 여기 이 조건 X, Y, Z가 서로 다 합쳐서 90도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가 20도, 하나가 37도.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은 33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제 7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저거 어떻게 풀어요? 예제 7번 밑에 있는 풀이 말고 그냥 위에서 그냥 한번 해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A가 56도가 되죠. 각 A가 56도가 되니까 각 BOC는 몇 도? 112도. 밑에 있는 문제도 두 문제 풀어보시고요. 예, 빨리 보죠. 자, 7-1번 같은 경우에 각 A의 크기는 일단 64도를 빼준 116도의 절반, 58도가 될 거고요. 그죠? 두 번째, 각 A가 80도일 때 AC, B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요?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의 크기가 80도라고 한다면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40도고요. 그러면 여기도 40도가 돼서요. 요각의 크기가 몇 도? 100도가 되고요. 그래서 절반인 얘는 50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의 길이와 그 두 변 OD와 OE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죠. 자,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이제 내심과 그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필요한 거부터 좀 먼저 단어부터 한번 확인을 할게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원이 나오면서 그 원과 관련돼서 나왔던 것들 중에 얘 뭐라고 부르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선분 중에서도 원에서 원의 둘레에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하는 가는 방법이 직선으로 선분을 바로 다이렉트로 꽂는 방법이랑
원의 둘레를 타고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 그때 이 바로 쭉 고등선으로 연결한 얘를 뭐라고 불러? 아니야. 해도 선분이 맞는 말이고 선분이 맞는 말인데 좀 가슴이 아프다. 원의 선 따로 부르는 말 있잖아. 뭐라고 불러? 아무도 몰라? 아 진짜로? 현이라고 부르죠. 그거와 반대로 원을 타고 가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호 AB예요. 그럼 이것도 기억을 못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현을 연장해서 아예 원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이 직선을 뭐라 불러요? 책에 나와 있네요. 아예 할선이라고 불러요. 할선의 할자도 한자인데요.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사무라이 알아요? 사무라이가 그 죽은 막 그 위에 있는 대빵이 얘가 잘못하면 뭐 해요? 칼 주고 자결해라 라고 하면 뭐 해요? 혹시 알아요? 할복이라는 걸 해요. 할복이 뭐냐면요. 아니 되게 자 사무라이 룰에서 그 뭐지? 무사도? 명예를 더럽히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 수치를 자기의 죽음으로 씻어내야 된다. 근데 그 죽음으로 씻어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해요. 죽을 때도 쉽게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요. 일단 칼을 딱 뽑아요. 그리고 그 칼을 배돼지에 꽂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상태로 옆으로 밀어요. 자, 아직 할복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내장이 줄줄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칼을 돌려요. 이 상태에서 올려요. 여기까지 해야 할복이 완성돼요. 그러면은, 그래, 너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라고 하고 뒤에서 목을 댕강 해서 죽여줘요. 근데 보통은 할복이라고 하면, 이러고 죽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뻥이지. 누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냐, 말도 안 되지. 어쨌든 그 할이라는 게 뭐야? 자르다라는, 분할하다도 할자고요. 그 할선이라는 게 결국 뭐야? 자르고 지나가는 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랑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무슨 선이 안 만나지만 만나는 척하죠. 자, 이렇게 살짝 닿아 있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선을 닿아 있는 선이다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접선과 원 사이에 그 한 점을 이제 점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그 접선에 대한 성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항상 접선과 수직입니다. 항상 수직입니다. 반드시 수직입니다. 무조건 수직입니다. 다시 무조건 수직이에요. 그냥 수직이에요. 수직이라고요. 수직입니다. 아시겠죠? 수직이에요. 접선 하는 순간 수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별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학년 과정에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그 3학년 과정 거를 먼저 꺼내서 여기서 설명을 조금 진행을 할게요. 뭐냐면 원이 있을 때 제가 원을 잘 못 그려요.
자, 그냥 대충 볼게요. 자, 원이다. 야, 누가 봐도 원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게 완벽한 원인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완벽한 원인지 잘 보이실 겁니다. 예, 안 되시면 보이게, 예, 여러분들 최면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자, 원이라고 할 때요. 원 밖에 한 점에서는요. 요 점을 지나가는 이 원에 대한 접선은 몇 개를 그릴 수 있니? 2개 그릴 수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딱 2개밖에 못 그려요. 한 점에서 만나는, 당연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 많이 그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원과 접선이 되는, 접선은 딱 2개 그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는 수직이라고 했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는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는 서로 반지름으로 같아요.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 RH, S 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요. 자, 말로 풀어서 쓰자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 점부터 접점까지 요 길이를 말하거든요. 요 길이는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예, 뭐라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직각삼각형으로 설명했어요. 이걸 가지고 내접원을 이용한 내심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내접원이라고 하는 건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에서 접하는. 근데 그 접하는다는 게 하나랑만 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변들과 다 동시에 접할 때만 내접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접원은 사각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삼각형은 무조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지울게요. 자, 내접원을 만들었고요. 내접원에 접하는 삼각형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내접원의 중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심에서부터 원 끝까지의 거리는 항상 반지름으로서 일정하죠. 근데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말도 기억나시나요? 접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항상 수직이 된다는 거. 그 수직이 되는데 그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거. 그럼 여기도 수직이 되는데 반지름이 되는 거야. 여기도 수직이 되는데 반지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심의 성질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뭐가 같아요? 내심에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아까 작도했던 그 방법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심은 작도할 때 뭘 이용했다 했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이용할 거냐면 아까 보여줬던 그거예요.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하게 되면
지금 아까 여기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뭐가 된다 그랬어? 합동이 된다 했잖아. 요 길이랑 서로 같다고. 즉, 그리고 이 가게 크기와 요 가게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야. 합동이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도 서로 같고요. 이쪽도 서로 같아요. 자, 뭘 이용하는 걸 것 같아? 그럼 작도를 하기 위해서. 지울게요. 끌게요. 뭘 이용할 것 같냐면, 뭘 이용하냐면, 가계, 이등분선. 교점.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종이접기 하듯이 생각하면 가계 이등분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계 이등분선을 종이접기를 했을 때 딱 그 삼각형 모양이 있을 때 접으면 가계 이등분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아까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면 수직이 이등분선이 만들어진다 했잖아. 접은 선이. 그럼 그 접은 선이 가계 이등분선이 되는 거 가장 간단한 방법 뭘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예, 선분의 겹치게.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 그 삼각형 요거를 접는 거야. 면과 그러니까 선분과 선분이 만나도록 접는 거야. 그러면은 각이 자연스럽게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렇게 접은 선 해가지고 내심을 작도할 수 있어요. 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게 이제 내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 될 겁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색칠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내심에서 각 변까지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어디가 같은지도 그 그림에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고로 해서 회색 박스에 나와 있는 글씨에는 삼각형의 내심의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외심 같은 경우에는 원의 내부, 빗변의 중심, 원의 삼각형의 외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심은 그 삼각형 안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내심의 위치는 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는데요. 나중에 나올 부분이긴 한데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모든 중심이 겹쳐요. 모든 중심이 다 같아요. 내심이 외심이자 무게중심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8-1번부터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L이라는 직선은 뭐라고 부르나요? 할선이라고 부르죠. 다음 L 다시 접선이고요. T는 접점이고요. PQ는 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L-와 OT의 선분 OT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2번 I가 내심이라고 한다면 뭐가 똑같다고요? 삼각형의 각각의 변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고요. 그래서 IE는 IF라고 하죠. BD는 뭐랑 똑같을 것 같아요?
BF랑 똑같겠죠. CD가 아니에요.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AFI랑 똑같은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은 AEI가 될 거고요. ICD의 크기는 ICE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8-3번 보겠습니다. IF의 길이 얼마? 4cm. IBD의 크기 몇 도? 25도. 내저번의 넓이 얼마? 16 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참고로요. 일반적으로 이제부터 O라고 쓰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의 중심, 일반적인 원의 중심이 아니라 삼각형 내부에 O가 딱 찍혀 있으면 이걸 보고서 외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대략적으로 대부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거 O라는 게 보통 아웃이 이거 맞니? 제가 영어가 좀 많이 약해서 아우터가 뭐니? TTER이냐? TER이냐? TER이야? 아우터 서클. 네. 서클은 뭐야? 서클. 예. 그 서클은 영어로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우터 서클 해가지고 보통 이제 외 저번이라고 하고 I는 그럼 뭘 거예요? 이너. 안쪽 내부에 있는 라는 걸 사용해서 이너 서클 요거 해서 그 O랑 I를 쓰고요.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뭘 쓰냐면 주로 G라는 걸 쓰게 됩니다. 무게 뭐 그래비티 이런 걸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OIG라고 되는 그 글자들만 보고서도 이거 내심, 외심, 무게중심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내심이고 DEF는 수선의 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A, D, I, 1번 맞는 말이죠. 2번 맞는 말이죠. 3번 2번이 맞으면 3번도 맞는 말이죠. 4번 맞는 말이죠.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5번 아니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내심의 성질 이용한 거 딱 두 가지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두 개. 이 두 개에 맞춰서 8-1번 풀어주시면 되겠죠.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각각의 선분, 그러니까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는 걸 이용한다면 몇 번? 디귿과 미음이 각각 설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기억은 무게중심이고요. 니은은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외심이죠. 외심이라고 써줍시다, 니은은. 그럼 디귿은 했으니까 리을은요? 외심이죠. 그 다음에 비읍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수심인데요. 네, 안 중요해요. 뭐 수심에서도 써먹는 공식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굳이 다른 거에다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독립적인 성질을 가져서 그냥 아예 제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그렸을 때 내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가게 크기까지 보여줬었는데 어머나 휘었
대충 그려보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라고 하면은 내심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x랑 같은 각은 여기야, 여기야. 위쪽이죠. 여기. 여기도 y라고 하면 y, z라고 하면 z가 돼서 결국엔 아까 외심과 동일하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BIC와 각 A 사이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우리 각 BOC 같은 경우에는 각 A의 2배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각 BI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일단 BIC라는 것 자체가 180도에서 Y와 Z각을 뺀 값인데요. 그러면 그건 180 빼기 90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걸 이용해서. 그러면 90 더하기 X라고 표현이 될 건데 X라는 거를 A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뭐가 돼요? BIC라는 애가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에 항상 얘네 둘의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적응되고 익숙해진 후에는 외워서 빨리빨리 푸는 게 맞지만 그 전에는 왜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을 한 번씩 보면서 그거 따라서 천천히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가계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 이 삼각형만의 공식이 하나가 있는 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값이 모두 다 반지름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삼각형 IAB, IBC, ICA의 합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IA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모두 다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2분의 1 하고 높이를 묶어주시면 이런 공식이 하나가 생깁니다. 아까 외심에서는 삼각형, 그러니까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외우셨다면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얘가 뭐예요? 그쵸? 삼각형의 둘레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그 반지름은 뭐야? 네 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거랑 직각삼각형이랑 섞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자체에서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요 한 변의 길이까지 구해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까지 나와?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뒷부분 정도 배우고 나면 뭐 6, 8, 10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자, 삼각형의 넓이는 24. 그럼 반지름은?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번의 반지름은? 이게 피타고라스와 내심을 섞어서 내는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니? 32페이지 쪽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심과 외심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작도하는 방법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교과과정상으로는 작도가 안 나와요. 특징으로서 나옵니다. 이거 업데이트 안 된 거예요. 니네 교과서에서는 니네 교과 과정에서는 작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외심의 특징, 내심의 특징으로서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각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길이가 어디인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기 내심은요. 위치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내심에서는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각의 성질 그 2번 둘 다 2번 공식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넓이 공식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거는 작도하는 방법, 변의 성질, 그 다음에 외심의 위치, 그 다음에 각의 성질 2번, 그리고 넓이. 요렇게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첫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외울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y는 몇 도? y가 30도. 그러면 30도, 25도 있으니까 x는 몇 도? 35도. 자, 2번. x는 몇 도? 120도. 어떻게 계산했어? 2배가 아니야. 2배에서 120도가 아니라 30도 더하기 90도에서 120도 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9-2번. 반지름의 길이. 식 어떻게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5 곱하기 반지름. 그쵸. 반지름은 2cm라고 계산이 되실 겁니다. 자, 9-3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볼까요? 이 그림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만큼을 x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어디가 또 x야? 여기가 x죠. 그러면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요 남은 길이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6-x. 위에는요? 7-x. 그럼 이 전체의 길이를 x로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6-x라며. 여기는 7-x잖아. 그럼 13-2x지? 그 값이 얼마라고? 뭐라고? 해서 x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나요? x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여각의 크기를 작은 절반을 스몰 a라고 놓을게요. 그럼 y라는 값은 뭐가 되니? 80 플러스 스몰 a가 되고요. 맞죠? 다음 요각의 크기를 그러면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럼 x의 크기는 뭐가 돼요? 80 플러스 스몰 c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x 플러스 y의 값은 160 플러스 a 더하기 c인데 a 더하기 c는 각 a 더하기 각 c는 몇 도니까? 100도니까 그거의 절반씩 가정하는 a 더하기 c는 몇 도라서? 50도라서. 맞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21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무조건 각의 2등분 선이니까요. 그죠? 예. 130도 쓴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D D, B, E, 사각형. 네. 아, 네. 여기가 130도니까 요 합이 210도라서 여기를 180 마이너스 X, 여기를 180 마이너스 Y로 봤을 때 4개를 다 더한 게 360도라 될 것 같은데요.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라 하는 거에서 이것도 한 내심의 성질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긴 장자중학교 없죠. 장자중학교라면 틀리게 할 것 같아요. 장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깐깐하게요. 학교에서 수업 때 알려준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풀면 풀이가 틀렸다고 하고 감점이 돼요. 답이 맞고 풀이 과정이 틀리면 풀이 과정이 되게 간략하게 훨씬 더 깔끔한 풀이를 써서 딱 쓰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98점, 99점, 97점 막 이렇게 나와요. 다 맞고 서술형 감점. 다 맞고 서술형 감점. 그러니까 장자식으로 따지면 감점일 것 같고요. 36은 뭐 알바 아니고요. 솔직히 서술형 진짜 36중학교 스타일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행 쓰지 마라. 근데 선행 쓰지 마라라고 하는데요. 선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걔네들 3학년 과정에서 수업 숙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보통은 고1 모의고사나 고2 모의고사에서 끌어내려갖고 문제를 내주거든요. 난이도를 더 올려서. 그러면 그거를 고등학교 과정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풀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애초에 그냥 풀어도 시간이 빠듯한 게 36중학교라 걔네들 같은 경우 서술형에서 어떻게 풀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 막 고등학교 때 이제 나중에 뭐 나오는 공식들을 사용해도 그냥 맞았다고 처리하고요. 근데 그리고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장자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선행 인정이에요. 대체로. 혹시나 불안하시면 수업 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선행 과정 중에 이런 거 배우면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너네들하고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그러면은 뭐 써도 돼?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이가 안 좋으면 너 이 새끼 학교에서 안 배우고 어디서 배우는 거야? 라고 욕을 먹겠죠. 그래서 사이가 좋다는 전제 하에 가서 이렇게 넌지시 한번 물어보시면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학교가 어디였더라? 다산? 잠깐만, 다산 한강이요? 다산이요? 그냥 다산이요? 잠깐만. 한강중? 한강중에 서술형 안 나오잖아. 3학년 안 나왔는데? 아, 나왔다. 단답형 서술형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네. 근데 2학년 께 3학년 거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비중 자체가. 3학년 거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몇몇 학교들에서 서술형 나올 때 이제 쓰라고 하는 방법 중에서 정말 알려준 대로 쓰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프린트를 풀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할 때 학교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쓰는 게 좋고요. 이건 도저히 불합리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학원 선생님한테 아무리 백날 첫날 물어봤자 채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맞는 거야? 라고 내가 우기더라도 제가 대신 가서 싸워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찾아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서술형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룰들을 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보고 하셔요. 그럼 되죠 뭐. 자, 9-1번, 2번 다 푸셨나요? 9-1번은 보자마자 답 나와야 되고요. 9-2번도 보자마자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라는 게 정말 그 답이 뿅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식으로 감을 잡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몇 도냐? 35도? 그죠? 35 더하기 20 더하기 35가 90이니까 요각이 서로 같고 요각이 서로 같으니까 요각이 서로 같아야 되죠. 자, 공식 40 더하기 90이죠. 그래서 130도 구하실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 정도는. 9-2번 보겠습니다. 와, 이등변 삼각형이야. AB가 13이고 BC가 10이고 ABC의 넓이가 60이래. AG 요 길이를 좀 확대 AG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래. 자, 문제에서 넓이가 60이래요. 그럼 일단 하나 나온 거 AH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1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공식은 뭘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해. 그 반지름을 쓰기 위해서 공식 자체가 하나 있죠. 무슨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13 얘가 60이다. 즉 26, 36, 18 R이 얼마? 맞아요? R이 3분의 1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고? 3분의 20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G의 길이는 12에서 3분의 20을 뺀 값이다. 36에서 20 빼면 얼마? 1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내저번에 반지름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삼각형의 둘레가 필요해. 둘레가 얼마 하게? 그랬어? 건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 조용해라.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서로 반지름이라서 같아요. 맞죠? 두 번째 접선과는 항상 수직이에요. 맞죠? 그러면 또 여기도 90도니까 남은 것도 90도가 돼서요.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요 길이 얼마? 이 길이도 얼마? 두 번째 그럼 여기를요 D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할게요.
BD의 길이와 AC의 길이 자체는 모르지만 BD의 길이와 D, E, F BF의 길이가 서로 같죠. AE의 길이와 AF의 길이 서로 같죠. 즉 BD 더하기 AE라는 값이 12인 거 알죠? 한 단계 더 해요. 자, BF 더하기 AF라서 AB니까 12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자, 같으니까 12를 적당히 논아 가진 거야. 자, 그러면 12가 몇 번 들어갔어? 빗변 한 번, 이쪽에 한 번. 그 다음에 이게 둘레야.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둘레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넓이가 나오죠? 넓이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전 도저히 안 보여요. 다행이에요. 보이는 척이라도 하실 수 있어서. 보인다고 믿고 싶어요.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예. 3학년에서도 똑같은 문제 나와요. 3학년에서도 접선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접선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교재 자체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옛날 교재라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교재라서 이게 여기 나오는 거지 사실은 이거 3학년 과정입니다. 3학년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나와요. 요새는 3학년에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OBI의 크기를 구하래요. 이야,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각 3개를 다 구해야 돼요. 뭘 구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BOC 몇 도? 80도. 그리고 얘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크기는 일단 얼마인 걸 알 수 있겠다. 50도인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기 크기 몇 도? 110도. 참 다행히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서로 크기가 같을 겁니다.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 크기 몇 도? 35도. 자, 그러면 요 남은 각의 크기는 응? 그쵸. 50 빼기 35를 해준 15도 나오겠네요. 꽤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단순히 보이는 저 각의 하나의 각을 구하기 위해서 외심의 성질, 내심의 성질 여러 가지들을 모두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같이 볼까요? 일단 9-4번의 라지알은 구하셨나요? 직각삼각형인 걸 보자마자 빗변의 절반 2분의 5, 뭐 2.5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스몰 r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2분의 1 스몰 r 곱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는 값이 6이다. 로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12, 6, r은 스몰 r이 1 나오고요. 따라서 답은 라지 r 빼기 스몰 r은 뭐 2분의 3, 1.5, 2분의 3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9-5번 이번에는 얘를 좀 확대해서 일단 가게 크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직각입니다. 유각의 크기 구할 수 있는데 몇 도일까요? 알았어요. 자, 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몇 도일까요? 40도. 그럼 여긴 몇 도예요? 그죠? 20도죠.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긴 몇 도? 그럼 남은 건 몇 도? 다 구했다. BPC 몇 도? 나 지금 무슨 성질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여기서는 무슨 성질을 사용한 거야? 가계 2등분선의 교점이 4심이다. 그죠? 그래서 가계 2등분을 구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뭘 이용했나? 외심의 성질 중에서 모든 변까지의 거리가 같고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모두 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50도가 50도고 남은 각 40도고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적당히 써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